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올해 많이 버린 분들은 좀 지키는 매매, 그리고 손실 난 분들은 좀 손실을 최소화하는 느낌,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올해 잃었다고 좀 무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손실 났다 해서 그냥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데이 트레이드라고, 저는 데이 트레이드 100만 원 가지고 주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100만 원 갖고 500만 원 인출하고 깡통되고, 100만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또 한 500만 원, 600만 원 인출해가지고 깡통되고, 이제 160만 원 시작했어. 10개월 만에 1억 만들고,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입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입금을 어찌 보면 입금을 해본 적이 없다 봐야 되죠. 100만 원 해갖고 500만 원 인출해가지고 깡통됐으니까. 주식은 사실은 입금을 자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월은 번 분들은 좀 지키는 매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낙담하지 말고 좀 약간의 뭔가 이제 새해 계획을 세우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12월 달은 대주주 양도세. 자, 대주주 양도세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종목이어야 돼요. 특정한 한 종목에 10억 이상에서 수익이 났을 때 보니까 3억 이상은 25%, 3억, 10억을 투자했어. 에코프로 10억을 투자했어. 그럼 13억이 됐어. 3억이 넘어가면은 3억에 대한 25% 때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3억을 낼라 하겠냐고. 그럼 K당 9억 9천을 맞추려 하잖아요. 3억 이하 수익이다 하면 그게 20%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해당이 안 되는데, 내라도 되면 에코프로 수익이 났다 하면 10억, 20억 난 분들이 뭐 한도 세금 내겠어요. 패대기 첩이지.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제일 지금 하도로 돼 있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은 좀 좋게 뉴스가 나오다가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우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다만 시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뭐 안 한다든지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요 부분이 그래서 다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지난해 같은 경우 보니까 마지막 날, 올해도 12월 27일이 기준입니다. 27일까지 기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해당. 그 이후에는 관계없고. 그게 재작년 2021년 통계가 보니까 8조 5천억이 나왔습니다. 8조 5천억. 그 28일 하루에는 3조. 이렇게 많이 노니까 이런 식으로 되비는 겁니다. 올해는 더 심하다 봅니다. 저는 올해는 2차전지, AI, 또 뭐 어로 급등했던 5배 종목이 절비하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12월 달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 엄청나게 나오고, 올해는 더 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올해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10조 10억 해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작년에 200포인트 순간적으로 밀려 있잖아요. 2,500이니까 진짜 2,300여기까지도 올 수 있대도 200포인트 200을 빼면 어디고 200, 그러니까 생각 외로 심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진짜 심각해. 작년에 비해서 2차전지 10배 5배 종목이 절비하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겠나. 날짜는 며칠 안 남았고,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제 다음 주 또 일요일 날, 또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계속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좀 미안하지만은 10억으로 됐어. 마지막 날, 올해는 마지막 27일이 해당되니까 27일 날 3시 한 10분부터 뭐 양껏 담아비려고 그렇게. 그러면 작년에도 금당행 부분은 금방 회복합니다. 금방 회복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이리 돼도 되고 저리 되고 이제 다 안에 따라서 작전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억으로 된다면은 최대한 현금을 시키고, 또 어떤 종목이 지지선이 깨지면은 좀 손절한다든지 해서 마지막 날 정도에서 현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고 많이 급등이 나온 종목 좀 한 두세 개, 세 종목 정도 섹터별로 이렇게 담으면은 엄청 오히려 기회다. 우리 같은 사람은 기회다. 그죠? 양도세 내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이제 배당락이 있습니다. 배당락이 다가오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배당락이 딱 정해졌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배당락을 내년에 배당 얼마 줄지도 모르고 미리 정하는 것은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업들한테, 현재 상장 기업들이 2267개 정도 있는데, 누가 정관에
고쳐가지고 주총에서 얼마 배당하겠다고 하면은 누구 뭐 다음에 혹시 뭐 문제 일으키면은 봐줄게 뭐 이렇게 경고 같은 거 이런 주의 주고 주의면은 그냥 봐줄게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권하는 상황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올해 남지도 않은데 작년에 그러면 주당만 1,000원 줬다고 올해 남은 장사를 못해서 줄 수도 없는데 1,000원이 배당이 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권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636개나 회사가 그럼 우리 내년에 3월달, 4월달에 주총해서 배당 줄게 결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약 프로테이지는 한 28%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모르고 현재 삼성카드 뭐 하여튼 은행 같은 경우는 그냥 주는 것 같고 하여튼 이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배당을 언제 주는지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꼭 확인해 봐야 돼. 이거를 꼭 그럼 어떻게 확인하냐?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공시에 들어가도 없어. 그러면 결국은 전화를 해봐야 돼. 이게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기업에 들어가면은 기업 개요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보면 다 은행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주식 담당자가 있잖아요. 주담이 있습니다. 여기 전화를 보통 하면은 주담이 작은 회사는 거의 주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작은 회사는 일도 하고 주식 상담도 하다 보니까 전화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또 일하기 바빠갖고 다음에 오면 전화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나 이제 전화를 해서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배당을 언제 되는지 내년 3월 때 주총을 늘어갖고 하는지 아니면은 진짜 12월 달에 마지막 그래 배당락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지. 그래 내가 대처를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 KT가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KT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배당이 얼마 안 나왔잖아요. 그럼 이는 12월 달 배당이 해준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배당 전날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거든. 그죠?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당되고 여기가 배당 나기거든. 더 하락해 비잖아요. 그럼 배당 전에 던지고 저점에 다시 잡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KT 참고로 제가 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배당 안 받고 하루 전날 빠져나오든지 2, 3일 전에 빠져나오는 게 맞습니다. KT는 배당도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주는 것이 삼성카드도 배당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삼성카드 지금 12월 달 오니까 배당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작년에 이렇게 한번 봅니다. 주식은 단순 반복이라. 작년에 있으면 올해도 이러한데도 이놈이 왜 기관 외국인들은 배당 받고 뭐 하락하든 말든 놔둬비는 거야. 올려놓고 배당 받고 놔두는 거지. 결국 올해도 이렇게 보면은 주봉에 보면은 어제 작년만큼 올라와 있잖아. 그럼 작년에 배당 받고 가만히 놔둬빈데도 8%뭐 이렇게 7% 이래 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배당 다가오면 이렇게 다 내가 작전을 짜고 매매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주식 선물이 되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해 오는 게 맞지. 그러면 여기서 12월물 같은 경우는 1월물 같은 경우는 배당당만큼 1,000원 및 1,000원 아래 정도를 주식 선물이 그래 되면은 옛날에 대주 되면 대주하고 있으면은 내가 배당당만큼 내 통장에서 뽑아가 돈을 내 1주당 1,000원이면 주당 1,000원 내 뽑아간대도 대주를 잘못 쳐가 있으면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거 이렇게 대주 공매도 많이 쳐놨잖아요. 그 사람들 다 돈 납부해야 된대도 배당금을. 그러면 제가 12월 24일 날 배당에 대해서 작전을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그때 좀 유튜브 할 때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제가 실전 스트리트 파이트다 보니까 이럴 때도 이렇게 해서 돈도 벌 수 있긴 있네. 이렇게. 왜냐면 이런 거 사서 그냥 공매도 주식 선물 매도 쳤다가 이거 뭐 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산알백 하나 주는다는 느낌이죠. 예를 만약 1억 쳤다 산알백 하나 주습니다. 그죠? KT 한번 KT 엔드진. 이런 종목도 배당 실적은 그만 있는데 배당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작년 한번 봅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12월 달에 배당락 좀 약간 많이 다소 바로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배당 받을지 안 받을지를 2월 24일 날 좀 이 부분을 제가 좀 자세히 좀 설명하시면 그럼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건 대주가 아니고 주식 선물밖에 안 되니까 주식 선물에서 작전을 이렇게 그래서 배당각은 그렇다. 내일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에 대해서는 좀 제가 유튜브에 보면 대입장 유튜브에 보면 만기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놓은 적이 있어요. 특히 옵션 선물 만기일 3, 6, 9, 12월 그러니까 6월 달인가 그때 만기일 옵션 선물 만기일 때 종목도 변화무쌍하게 바뀌어. 어떤 건 상하까지 간데도 상도 첩힌데도 큰 손들이 8% 들어삐고 동시호가에 8% 들었다 뺐다 하는 놈이
종목도 넓이하게 연할 목요일이잖아. 목요일. 야, 목요일이 상한가 보내잖아 이렇게. 예? 그래서 만기일 되면은 저는 만기일 되면은 종목을 대행주 매매는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조심합니다. 조심. 만기일에 지랄한대도 이네들이. 그래서 내일은 만기일이기 때문에 만기일에 대해서 내 유튜브 보면은 자세히 설명해놨게 그걸 좀 참여를 해보세요. 참여로 참고해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주식하는 사람들이 만기일하고 선물 만기일, 옵션 만기일 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올바이오라는 종목 같은 경우 이날 보면은 뭐 누서 띄우고 이렇게 상 보냈잖아. 상. 예? 근데 목요일날 만기일이잖아요. 그럼 얘들이 작전이라 주식 선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현물을 모아가지고 현물도 모으고 호재 누수 띄우고 그 다음에 주식 선물을 매수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 목요일까지 고점으로 해오고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오름폭에 반나방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거 한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또 아모레 이렇게 큰 기업도 합니다. 이렇게 큰 기업도 이거 한번 보세요. 가만히 있는 주식을 이렇게 더럽힌데도 목요일가 들잖아요. 그죠? 그래 쭉 원위치. 그러면 이 친구들이 주식 선물을 매수 여기서 띄웠고 그 다음에 또 패대기 치고 선물 매도 이렇게 이런 자 이날도 한번 봅니다. 자 이날도 역시 목요일날 이렇게 단기간 올리고 패대기 치고 위로 벌고 매수해서 벌고 매도해서 벌고 자 이렇게 해서 개인들이 1년에 약 10억이 틀린답니다. 예. 통계가. 왜냐면은 통계가 딱 정부에서 통계 두드려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아는 동생 중에 주식 선물만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10조 개인들이 주식 선물에서 10조 정도를 매년 기관하고 외국인들 기관이 한 4조 외국인 한 6조 정도 벌어간다 하더라고. 통계가 그렇습니다. 이거 확실한 통계. 그래서 개인들이 맨날 당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따라가서 물리비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합니다. 동정주가 아니고 주식 선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주식 선물 갖고 매수해놓고 쭉 띄우고 또 그 뒷날 또 주식 선물 또 매도를 치고 이렇게 지금도 많이 합니다. 제가 딱 보면은 아까 이거 보여줬잖아요. 한올바이오. 그럼 반대로 이걸 이용해야죠. 이거를 주식 선물 매도로 대응하면 된다. 그죠? 이렇게 다 이놈들이 그러한데도 아까 한지칼도 보내줬잖아요. 이렇게 이 무지막 동시효과 상한가를 보내비잖아요. 그럼 얘들이 여기서 주식 선물을 엄청 매수를 해놨다는 거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도 자 한지칼 여기도 목요일이다. 그죠? 그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쭉 뺀다 해도 그리고 내가 신고가에서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요번에 LIG 넥슨에도 내가 말은 안 했는데 크게 당했잖아요. 그죠? 내가 계좌도 내 밴드에 작은 계좌 하나 공개했지만은 그한 900만 원 정도 손실 났잖아요. 그죠? 자, LIG 넥슨 저도 이게 신고가가 알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지. 그래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놓으면은 CJ 대한통운 공매도의 최고의 적은 신고가. 그리고 옛날에 에코프로 BM을 어떤 분이 여부근에서 나한테 상담을 했어. 자기가 비중을 굉장히 크게 물렸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느 가격 넘어가면은 내가 손절하라고 요 부분이 같다 모르겠다. 하여튼 만약에 이런 부분을 이게 손절 안 했다 하면 답이 없잖아요. 공매도로 쳐가지고 이때 공매도가 대주가 된 것 같거든.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내가 10% 올라가면은 100만 원 버는 것이 아니고 내 계좌는 130만 원 수익이 나가 있대도. 근데 1,000만 원 투자해서 이 종목이 10% 하락했을 때 내 계좌는 얼마 손실 났냐면은 100만 원 손실 나는 게 아니고 90만 원 뭐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절대 신고가는 하면 안 됩니다. 신고가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쉬운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소액으로 이렇게 합니다. 다음 혹시 기회 되면은 제가 단기 가정 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때 배운다면은 저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겠죠. 그럼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포지션을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하면은 유리하죠, 그죠? 제가 한올바이오 같은 경우도 여기 들어가서 21선 요 부분에 이렇게 이런 경우는 쉽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만기일은 저 펜 거기에 한번 자세히 한번 보면은 설명해놨기 때문에 만기일에 어떤 식으로 얘들이 하는지 또 내가 혹시
보유하고 있으면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 만기일 날 며칠 안 가는 거 확 들어빈다. 그럼 대응을 해줘야지. 아니, 한진칼 같이 동시효과 이렇게 상한가를 보내주면 감사합니다. 그거 패배야지. 그죠? 그리고 5% 드는 경우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주식은 암기하는 거야, 암기. 여기 밴드 있잖아요. 여기 대입자 아까 주신 밴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가면은 이렇게 제가 자세히 설명해 주잖아요. 이렇게. 강남은 자꾸 물어봐서 강남은 이런 그림이라. 그냥 외우세요. 339. 강남은 여기서 상하폭이 20% 정도. 20% 가야 수익이 나잖아요. 여기서 강남이 되면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림을 외우면 된다. 이렇게. 이렇게. 딱 21선이 이렇게. 여기가 강남. 여기가 강남 나이트 부킹이 잘 되는. 강남 나이트 내가 한번 가보기는 가봐야 되는데 부킹 한번 하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여기가 강남. 이렇게 자세히 내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자,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